한국 남자와의 결혼을 끝까지 반대했던 일본 명문가 출신 어머니가 손주 출산을 계기로 한국에 갔다가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살게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 때문에 딸과 3년간 갈등을 빚었던 도쿄 상류층 여성 에리코의 놀라운 경험담을 들려드릴게요. 한국 남자와 결혼한다고. 넌 정말 다 계획이 있었던 거니? 3년간 딸의 국제 결혼을 반대했던 에리코는 결국 손주 출산 소식에 용기를 내어 다시 한국 땅을 밟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도착한 그녀가 단 몇 주 만에 보여준 반응에 따른 상상도 못했다고 하는데요. 시간이 흐른 뒤에는 에리코 쪽에서 먼저 깜짝 놀랄 소식을 전했다고 합니다. 한국을 그토록 거부했던 그녀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편견을 사랑으로 바꾼 에리코의 놀라운 경험담을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미카라고 합니다. 일본 도쿄 시부야구 데넨초우에 있는 고급 주택가에서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어요. 아버지를 어릴 때 여의고 엄마 에리코가 혼자서 저를 키워주셨거든요. 저희 집안은 대대로 내려온 명문가예요. 할아버지 때부터 부동산 사업을 하셨고 엄마도 그 뒤를 이어받아 도쿄 곳곳에 상업용 빌딩을 소유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집안에서 자란 딸이 갑자기 한국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게이오 대학 부속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명문 중학교, 그리고 와세다 대학까지. 엄마가 바라던 완벽한 코스를 밟아왔어요. 엄마는 항상 저에게 미카야, 넌 우리 집안의 자랑이야. 최고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셨거든요. 저는 정말 모범적인 딸이었어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미카는 참 부러워. 공부도 잘하고 집안도 좋고라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엄마한테 걱정을 끼쳐드리면 안 된다는 생각에 항상 완벽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우연히 친구가 보여준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재미있어서 보기 시작했는데 점점 한국 문화에 빠져들게 되었어요. 엄마, 한국 드라마 정말 재미있어요.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너무 아름다워요. 제가 밝게 말할 때마다 엄마는 시큰둥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미카야, 왜 굳이 한국 드라마를 봐야 하니? 일본 드라마가 훨씬 세련되잖아. 하지만 저는 한국 문화의 매력에 점점 더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 가족을 아끼는 정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말했을 때 엄마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한국어? 왜? 영어나 프랑스어를 배우는 게 낫지 않을까? 엄마,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알고 싶어요. 한국어와 일본어는 비슷한 부분도 많고요. 엄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반대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사실 엄마는 한국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계셨어요. 젊은 시절 한국 여행에서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차가운 대접을 받으셨던 경험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건 옛날 일이고 지금은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가서는 아예 한국어과를 복수 전공으로 선택했어요. 와세다 대학 국제교양학부에서 경영학을 전공하면서 한국어과도 함께 공부하기 시작한 거죠. 미카야, 복수 전공까지 할 필요가 있니? 경영학 공부만으로도 충분히 바쁠 텐데. 엄마, 저는 정말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요. 장래의 한일 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엄마는 여전히 못마땅해 하셨지만 더 이상 막지는 않으셨어요. 한국어과에서 공부하면서 한국 교환학생들과도 친해졌습니다. 그들을 통해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김치를 처음 먹어봤을 때의 그 맛도 잊을 수 없고요. 엄마, 오늘 한국 친구가 김치를 가져왔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엄마도 드셔보세요. 아니다. 나는 일본 음식이 좋다. 엄마는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김치 냄새가 집 안에 퍼지는 것도 싫어하셨거든요. 그런데 대학교 3학년이 되던 해, 제 인생을 바꿀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때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되었어요. 연세대학교에서 온 교환학생 현우 씨를 만나게 된 거예요. 현우 씨는 경영학과 3학년으로 일본어를 정말 잘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예의 바르고 따뜻한 분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온 박현우입니다. 일본에서 많은 걸 배우고 싶어요. 현우 씨의 첫인상은 정말 좋았어요. 키가 178cm 정도로 제법 컸고 눈이 참 다정했거든요. 무엇보다 말하는 태도가 정중했어요. 저희는 한국어 스터디 그룹에서 만났습니다.
현우 씨는 일본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저희는 일본어를 도와드리는 시기였어요. 미카 씨는 한국어를 정말 잘하시네요. 발음도 정확하고요. 현우 씨가 이렇게 칭찬해 주실 때마다 제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몇 달 동안 스터디를 함께 하면서 저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현우 씨는 정말 배려심이 깊은 분이었어요. 미카 씨, 오늘 날씨가 쌀쌀하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미카 씨는 늘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이런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어느 날 스터디가 끝나고 둘이서 카페에 앉아 있을 때였어요. 미카 씨, 저 고백할 게 있어요. 현우 씨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네, 저는 미카 씨를 좋아합니다. 사귀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20살이 될 때까지 연애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공부와 스펙 쌓기에만 바빴으니까요. 저도 현우 씨를 좋아해요. 이렇게 해서 저희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우 씨와 사귀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현우 씨는 항상 저를 존중해 주셨고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도 많이 알려주셨어요. 미카야, 한국에는 어른을 공경하는 문화가 깊이 뿌리박혀 있어. 특히 부모님을 모시는 마음은 정말 각별해. 현우 씨의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감동했어요. 엄마도 분명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엄마한테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었어요. 몇 달을 고민하다가 결국 용기를 내어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저 사귀는 사람이 생겼어요. 엄마는 반가워하셨어요. 그래. 좋은 사람이니? 어느 대학 나왔어? 응. 연세대학교요. 순간 엄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설마, 한국 사람이야? 네.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와 있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 그 순간, 엄마의 얼굴이 완전히 변했어요. 미카야, 그 사람과 헤어져. 엄마, 왜요? 아직 만나보지도 않으셨는데. 만나볼 필요 없다. 한국 남자는 안 돼. 엄마는 단호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편견을 가지고 계세요. 현우 씨는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편견이 아니라 경험이다. 내가 한국에서 어떤 일을 당했는지 너는 모르잖니. 그건 옛날 일이잖아요. 지금은 달라요. 저희는 그날 밤 처음으로 큰 싸움을 했어요. 평생 엄마한테 대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만큼은 제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결국 저는 눈물을 흘리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그 후로 며칠간 엄마와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더 큰 비밀이 있었어요. 현우 씨가 이미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교제를 말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엄마한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일주일쯤 지나서 저는 결국 용기를 내어 엄마한테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저희 이야기 좀 해요. 그 남자와 헤어지겠다는 거지? 아니에요. 엄마, 저 정말 현우 씨를 사랑해요. 그리고 결혼하고 싶어요. 뭐라고? 엄마가 깜짝 놀라셨어요. 아직 어린데 무슨 결혼 이야기야. 게다가 한국 사람하고. 엄마, 저는 진심이에요. 현우 씨도 저를 정말 아껴주시고 결혼하자고 먼저 말했어요. 엄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넌 정말 다 계획이 있었던 거니? 처음부터 한국 남자와 결혼하려고 한국어 공부하고 그랬던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하게 된 사람이 우연히 한국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저는 간절하게 엄마를 설득했습니다. 엄마, 그럼 이렇게 해요. 한 번만 만나보세요. 현우 씨를 직접 만나보시고 판단하세요. 만날 필요 없어. 제발요, 엄마. 한 번만요. 그 남자를 한 번만 만나줘. 엄마, 결혼이 결정되기 전에 한 번만, 제발. 저는 이렇게까지 매달린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현우 씨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결국 엄마가 한 걸음 물러서셨습니다. 알았어. 가보겠다. 하지만 만나보고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하면 넌 그 남자와 헤어져야 한다. 네. 엄마, 감사해요. 이렇게 해서 엄마는 한국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여행이 저희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정말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사실 엄마가 한국에 가겠다고 하셨을 때 너무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거든요.
엄마의 한국에 대한 편견이 워낙 깊어서 혹시라도 현우 씨에게 신뢰를 하시는 건 아닌지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엄마는 계속 창밖만 바라보셨어요. 표정도 굳어있고 말씀도 거의 하지 않으셨거든요. 저는 몇 번 말을 걸어보려 했지만 엄마가 워낙 심각한 표정이라서 차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현우 씨가 마중을 나와 있었어요. 저는 마음이 두근거렸지만 엄마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박현우입니다. 현우 씨가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는데 그 순간 제가 깜짝 놀란 건 현우 씨가 완벽한 일본어로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높임말을 정확하게 사용해서요. 엄마도 약간 의외라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일본어를 잘하시네요. 미카 씨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어머니께 신뢰가 되지 않도록요. 현우 씨의 이 말에 엄마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그래도 여전히 경계하는 모습이었지만요. 호텔로 가는 차 안에서 현우 씨는 엄마께 한국에서의 일정을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 편히 쉬실 수 있도록 명동에 있는 좋은 호텔을 예약해 드렸어요. 그리고 제 부모님께서 내일 저녁에 뵙고 싶어 하십니다. 부모님을 만나야 하나요? 엄마가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았어요.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어머니께서 원하실 때만요. 현우 씨는 정말 배려가 깊었어요. 엄마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호텔에 도착한 후 저희는 저녁 식사를 위해 한국 전통 음식점에 갔습니다. 현우 씨가 엄마의 취향을 미리 알아보고 선택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음식이 나오자마자 엄마가 젓가락을 들고 조심스럽게 맛을 보시더라고요. 김치는 여전히 피하셨지만 불고기나 나물 반찬들은 드셔보셨어요. 어떠세요, 어머니? 현우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을 때 엄마는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생각보다 맛있네요. 이 한마디에 현우 씨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저도 정말 기뻤고요. 식사하는 동안 현우 씨는 엄마께 한국 문화에 대해 설명해 드렸어요. 한국의 문화는 어르신을 공경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특히 부모님께 대한 효도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예요. 이 말을 들으시던 엄마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네. 제가 미카 씨를 사랑하게 된 것도 그런 마음이 깊은 분이라서예요. 어머니를 정말 소중히 여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더 좋아하게 됐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현우 씨의 말을 진지하게 듣고 계셨어요. 둘째 날, 현우 씨는 엄마를 경복궁으로 안내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를 보여드리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궁궐을 거닐면서 현우 씨가 설명해주는 한국 역사를 들으시던 엄마가 갑자기 물어보셨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일본을 싫어하나요? 이 질문에 현우 씨가 잠시 고민하더니 진솔하게 대답했습니다. 과거에 아픈 역사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과거보다 미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가요? 네. 저희 부모님도 처음엔 미카 씨가 일본 분이라는 걸 알고 걱정하셨어요. 하지만 직접 만나 뵙고 나서는 완전히 생각이 바뀌셨습니다. 엄마의 눈빛이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뭔가 마음속 깊이 간직했던 걱정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거든요. 셋째 날 저녁, 현우 씨 부모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날 하루 종일 긴장하고 계셨어요. 미카야, 정말 괜찮을까? 실례하는 건 아닐까? 엄마, 괜찮을 거예요. 현우 씨 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현우 씨 집에 도착했을 때 부모님이 대문까지 나와서 맞이해 주셨어요. 특히 현우 씨 어머니가 엄마의 손을 꼭 잡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사랑하는 따님을 우리나라까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예쁘고 착한 아이네요. 그리고 현우 씨 아버지께서도 깊숙이 인사를 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현우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때였어요.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이는 걸 본 건 저는 정말 놀랐어요. 엄마가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시는 걸 본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저녁 식사 내내 현우 씨 부모님은 엄마를 최고로 극진히 대해주셨어요. 엄마가 드시기 편한 음식만 준비해 주셨고 일본 이야기도 관심 있게 들어주셨습니다. 일본 문화 중에서 정말 배울 점이 많아요. 특히 예의와 질서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부분이죠. 현우 씨 어머니의 이런 말씀에 엄마는 정말 놀라워하셨어요. 저는 한국 분들이 일본을 좋게 보실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과거는 과거고 지금은 지금이죠. 우리 아이들이 서로 사랑하는데 그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현우 씨 아버지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엄마는 한참 동안 말을 못 하셨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엄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미카야, 한국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다니. 내가 생각한 것과 너무 달라서 놀라워. 엄마, 그럼 현우 씨와의 결혼을? 엄마는 잠시 고민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허락한다.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그 순간 저는 정말 기뻐서 엄마를 꼭 안아드렸어요. 몇 년간의 걱정과 고민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엄마와 저는 명동을 구경했어요. 쇼핑도 하고 카페에도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엄마와 둘이서 이런 시간을 보내니까 정말 좋았어요. 미카야, 엄마가 너무 고집을 부렸구나. 미안해.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엄마가 걱정해주시는 마음 저도 알아요. 그래도 미안하다.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 엄마가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해주시니까 저도 마음이 후련했어요. 그런데 명동거리를 걸으면서 엄마가 한국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하시는 걸 봤어요. 엄마, 뭘 보세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친절하네. 길도 잘 가르쳐주고, 실제로 길을 물어봤을 때 한국 사람들이 정말 친절하게 알려줬거든요. 심지어 어떤 할머니는 직접 데려다 주시기까지 했어요. 미카야,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어. 엄마의 이런 말을 들으니까 정말 기뻤어요. 제가 사랑하게 된 한국과 한국 사람들을 엄마도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서요. 마지막 날 현우 씨가 공항까지 배웅을 나왔을 때 엄마가 현우 씨에게 말씀하셨어요. 현우 씨, 우리 미카 잘 부탁해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말 미안했어요. 괜찮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요. 미카 씨를 정말 소중하게 지켜드릴게요. 현우 씨도 깊숙이 인사를 드렸어요. 비행기 안에서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미카야, 엄마가 정말 잘못 생각했구나. 한국도 좋은 나라고 현우 씨도 정말 좋은 사람이야. 엄마, 이제 결혼 준비해도 될까요? 당연하지. 빨리 해야겠어. 엄마의 이런 변화를 보면서 저는 정말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는 것도 기뻤지만 무엇보다 엄마가 제 선택을 이해해 주신다는 게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돌아와서 엄마는 주변 사람들에게 한국 여행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예의 바르고 친절하더라. 특히 어른 공경하는 마음이 깊어서 감동받았어. 엄마의 이런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몇 년 동안 엄마를 설득하려고 했던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엄마의 허락을 받은 저희는 결혼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결혼이 우리 가족에게 훨씬 더 큰 변화를 가져올 거라는 거요. 결혼을 허락받은 후 몇 개월이 지나 드디어 결혼식 준비를 위해 엄마와 함께 다시 한국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한 달 정도 머물면서 한국 생활을 제대로 체험해보기로 했어요. 현우 씨 부모님이 서울 강남에 있는 작은 아파트를 구해주셨어요. 엄마와 제가 함께 지낼 수 있는 투룸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살아도 괜찮을까? 엄마가 처음 아파트를 보시고는 조금 당황하시는 것 같았어요. 도쿄의 저희 집과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며칠 지나지 않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큰 통에 김치찌개와 된장찌개, 그리고 여러 가지 밑반찬을 담아서 가져다 주신 거예요. 어머님, 일본에서 오셨다면서요? 우리나라 음식이 입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드셔보세요. 엄마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이런 소박한 친절이 진짜일까? 엄마가 저에게 조용히 물어보셨어요. 일본 상류층 사회에서는 이웃과 이렇게 음식을 나눠 먹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모든 게 격식과 예의로 둘러싸여 있었으니까요. 아래층 할머니는 엄마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겠다고 하셨고, 건너편 집 아저씨는 엄마가 길을 잃을까봐 동네 지도까지 그려서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엄마가 서툰 한국어로 인사를 하실 때마다 이웃들은 정말 기뻐했습니다. 시장에 장을 보러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상인들이 엄마를 보면 일본에서 오셨어요? 반가워요라며 정말 친근하게 대해주셨거든요. 아주머니, 이 사과가 정말 달아요. 하나 더 서비스해 드릴게요. 고구마도 하나 더 넣어 드릴게요. 쪄서 드시면 맛있을 거예요. 엄마는 매번 이런 상황에 놀라셨어요. 일본 상류층 사회의 차가운 분위기와는 정말 대조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엄마에게 정말 큰 충격을 준 건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었어요. 엄마가 어깨 통증 때문에 병원에 가셨을 때였습니다. 일본에서는 병원 예약을 잡는 것도 쉽지 않고 대기 시간도 길었는데 한국에서는 당일에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어머니, 어디가 아프세요? 일본어로 설명해 드릴까요? 의사 선생님이 엄마가 일본 분이라는 걸 알고도 전혀 차별하지 않고 오히려 더 배려해 주셨어요. 진료비도 이렇게 저렴할 수가 있어? 엄마는 정말 놀라셨습니다. 일본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비용이었거든요. 하지만 엄마는 여전히 마음 한편으로 불안감을 지울 수 없으셨어요. 내 딸이 한국에서 고생하는 건 아닌지. 이런 걱정을 자주 하셨거든요. 드디어 결혼식 당일이 되었습니다. 한국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예식장이었어요. 저는 한복과 웨딩드레스 두 벌을 모두 입기로 했습니다. 특히 현우 씨 아버지가 눈물을 글썽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가 가장 감동적이었어요. 미카를 우리 가족으로 맞이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 순간 엄마가 크게 흔들리는 걸 느꼈어요. 바로 그때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우연히 도움을 주던 남자분이 엄마 곁에 다가왔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차분하고 온화한 분이었습니다. 처음이시라 낯설지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그분이 바로 민수 아저씨였어요. 현우 씨 시댁의 지인이셨거든요. 그분은 정중하면서도 따뜻하게 엄마를 챙겨주었어요. 낯선 한국식 의례 속에서 긴장하던 엄마에게 작은 위안을 준 거죠. 한국의 전통 혼례는 두 가문이 하나가 되는 의미가 있어요. 에리코 씨도 이제 우리 가족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의 세심한 설명에 엄마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불편한 점은 없으셨나요? 한국 음식은 괜찮으세요? 입에 안 맞으시면 다른 걸 준비해 드릴게요. 그분께서는 정말 세심하게 엄마를 배려했어요. 그날은 짧은 만남에 불과했지만 엄마는 그가 보여준 따뜻함을 마음속 깊이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에서도 민수 아저씨는 계속 엄마를 챙겨주었어요. 에리코 씨가 한국에 계시는 동안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엄마는 민수 아저씨의 이런 배려에 정말 감동하셨어요. 하지만 마지막까지 엄마는 체면 때문에 억지로 시선을 돌리려 하셨어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었고 엄마 혼자 일본으로 돌아가셔야 했습니다. 미카야, 엄마는 이제 일본으로 돌아갈게. 너는 여기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공항에서 헤어질 때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마지막까지 다짐하고 계셨어요. 한국은 내게 맞지 않는 나라야. 하지만 일본에 혼자 돌아간 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화려한 집과 호화로운 생활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허전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전화를 할 때마다 엄마의 목소리에서 외로움이 느껴졌어요. 미카야, 집이 너무 조용해. 내가 없으니까 이상하네.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아. 그런데 한국에서는 어떻게 지내니? 엄마는 한국에서 경험한 따뜻함과 사람들의 정을 자꾸 그리워하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결혼식장에서 우연히 자신을 챙겨주었던 그분의 모습이 계속 떠오르셨던 것 같아요. 며칠 후 엄마가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미카야, 결혼식 때 도와주신 그분에게 감사 인사라도 전해볼까? 엄마가 직접 연락해보세요. 민수 아저씨가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결국 엄마와 그분과의 연락을 이어가게 되었어요. 처음엔 정말 조심스러운 안부 인사였습니다. 결혼식 때 정말 고마웠습니다. 천만에요. 에리코 씨 언제든지 한국에 놀러 오세요. 하지만 이 작은 안부 인사가 점차 깊은 감정으로 발전해 나갔어요. 민수 아저씨는 엄마에게 한국의 일상을 전해주었고, 엄마는 일본에서의 생활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에리코 씨,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에리코 씨께서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한국의 벚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그분의 이런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엄마의 얼굴이 밝아지는 걸 화상통화로도 느낄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엄마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미카야, 민수 씨가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엄마, 민수 아저씨를 좋아하세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엄마는 당황하셨지만 얼굴이 빨개지는 걸 숨길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몇 달 후 저에게 예상치 못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저에게 예상치 못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미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저 임신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이야? 정말 임신이야? 네.
오늘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현우 오빠도 정말 기뻐해요. 현우 씨도 전화를 바꿔받아서 기뻐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기쁜 소식이죠. 저희 부부 정말 행복해요. 엄마는 전화기 너머로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셨어요. 미카야, 정말 축하한다. 할머니가 되는구나.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시는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 출산해도 괜찮을까? 산후조리는 어떻게 하고? 저는 엄마를 안심시켜드렸어요. 엄마, 한국의 산후조리 시스템이 정말 좋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엄마가 가서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는 손주를 보고 싶어 하시면서도 한국에 다시 가는 것에 대해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바로 이 임신이 우리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면서 엄마는 결국 손주를 보기 위해 다시 한국에 오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훨씬 더 오래 머물게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자 엄마는 결국 손주를 보기 위해 다시 한국에 오셨어요. 이번에는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한 달 이상 머물 계획이셨습니다. 미카야, 엄마가 와서 도와줄게. 첫 출산인데 혼자 어떻게 해? 엄마의 목소리에서 걱정과 설렘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인천공항에서 엄마를 마중 나갔을 때 정말 반가웠습니다. 임신 후기라 몸이 무거워서 혼자 있기가 힘들었거든요. 에리코 씨, 안녕하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민수 아저씨가 공항까지 마중을 나와 계신 거예요. 엄마는 그분을 보자마자 얼굴이 환해지셨습니다. 민수 씨까지 나와주셨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에리코 씨 혼자 오시는데 어떻게 그냥 있을 수 있겠어요. 제가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민수 아저씨의 세심한 배려에 엄마는 정말 감동하셨어요. 출산일이 다가오자 엄마는 매일 병원에 따라와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산부인과 시스템을 경험하시면서 엄마는 연신 놀라셨어요. 이렇게 체계적이고 따뜻한 의료 시스템이 있을 수가 있어? 특히 산후조리원을 미리 견학했을 때 엄마의 반응이 압권이었습니다. 미카야, 일본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 이런 곳에서 조리를 받으면 정말 좋겠네. 간호사분들도 엄마를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에리코 씨, 일본에서 오셨어요? 따님 정말 예뻐요. 아기도 분명히 예쁠 거예요. 드디어 출산 당일이 되었습니다. 진통이 시작되자 엄마는 제 손을 꼭 잡고 함께 있어 주셨어요. 미카야, 힘내. 엄마가 여기 있어. 그런데 분만실 앞에서 기다리시던 엄마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왜 울어요? 엄마? 아니야. 그냥 감동이 돼서. 우리 미카가 엄마가 되는구나.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 엄마는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예쁜 아기가 다 있어. 우리 손주야. 바로 그때 따뜻한 일이 벌어졌어요. 민수 아저씨가 아기용품과 산모를 위한 선물을 들고 병원에 축하하러 오신 거였습니다. 미카 씨, 정말 축하드려요. 그리고 에리코 씨, 할머니가 되셨네요. 그분은 저에게는 아기용품을, 엄마에게는 피로 회복에 좋은 보양식을 건네주시는 모습이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민수 씨,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까지 챙겨주시다니. 엄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산후조리원에서 지내는 2주 동안 엄마는 매일 저를 돌봐주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민수 아저씨도 거의 매일 오셔서 엄마를 챙겨주셨다는 거예요. 에리코 씨, 오늘 점심은 드셨어요? 제가 맛있는 미역국을 사왔어요. 에리코 씨께서 좋아하실 만한 과일도 가져왔습니다. 민수 아저씨의 이런 배려를 보면서 엄마의 표정이 점점 밝아지는 걸 느꼈어요. 어느 날 엄마가 저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미카야, 민수 씨가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아.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이유가 뭘까? 엄마, 그분이 엄마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럴 리가. 나 같은 늙은이를? 엄마는 부끄러워하셨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산후조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그분은 계속 엄마를 챙겨주셨습니다. 아기 용품을 사다 주시고 엄마가 한국 생활에서 불편한 점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때쯤 엄마에게 큰 고민이 생겼어요. 일본에서 친구들이 계속 전화를 했거든요. 에리코야, 언제 돌아올 거야? 너무 오래 있는 것 아니야? 한국에서 뭘 그렇게 오래 하고 있어? 친구들은 엄마가 빨리 일본으로 돌아오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한국에 더 머물고 싶어 하셨습니다. 미카야, 엄마가 좀 더 있어도 될까?
손주도 더 보고 싶고, 사실 저도 엄마가 더 계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신생아를 돌보는 게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한국에 머물기로 하시면서 그분과의 만남이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인 정도로 생각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민수 아저씨가 엄마에게 제안하셨어요. 에리코 씨, 한국 전통 찻집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 있는데 같이 가볼까요? 엄마는 처음에 망설이셨어요. 그런 곳에 저 같은 사람이 가도 될까요? 당연하죠. 에리코 씨께서 좋아하실 거예요. 인사동에 있는 전통 찻집에 갔을 때 엄마의 반응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와, 정말 아름답네요. 일본의 다도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민수 아저씨는 한국 전통차에 대해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이건 대추차예요. 몸에 정말 좋아서 에리코 씨께 딱 맞을 것 같아요. 이 과자는 한과라고 해서 우리나라 전통 과자예요. 엄마는 정말 신기하시면서 모든 걸 맛보셨어요. 그리고 그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찻집에서 나오는 길에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는 우산을 안 가져오셨거든요. 에리코 씨, 제 우산 쓰세요. 그분께서 자신의 우산을 엄마에게 씌워드리고 본인은 비를 맞으며 걸으시는 거예요. 민수 씨, 안 돼요. 같이 써요. 괜찮아요. 저는 비 맞는 거 좋아해요. 하지만 엄마가 억지로 민수 아저씨를 우산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다고 해요. 그날 저녁 엄마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미카야, 오늘 정말 특별한 하루였어. 민수 씨가 나를 정말 아끼는 것 같아. 또 다른 날에는 아저씨가 엄마를 한강공원으로 데려가셨어요. 에리코 씨, 한강 야경 구경해 보셨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야경요? 밤에 나가도 안전한가요? 저와 함께 있으면 안전해요. 한강에서 치킨과 맥주를 시켜놓고 앉아 계신 엄마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신기했어요.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에리코 씨, 어때요? 한국의 치맥 문화가 정말 자유로운 느낌이에요. 일본에서는 이런 걸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 텐데, 여기서는 아무도 신경 안 써요. 편하게 즐기시면 돼요. 그때 엄마는 이런 곳에서 살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처음 드셨다고 하셨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그분이 엄마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깜짝 선물이었어요. 어느 날 아저씨가 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에리코 씨, 오늘 특별한 곳에 가볼까요? 어디인가요? 가보시면 알아요. 그분이 데려간 곳은 한복 체험관이었어요. 에리코 씨가 한복을 입으시면 정말 아름다우실 것 같아서요. 한번 입어보시지 않을래요? 엄마는 처음에는 부끄러워하셨어요. 저 같은 나이에 한복을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에리코 씨는 언제나 아름다우세요. 아저씨의 말에 용기를 내신 엄마는 연분홍색 한복을 입어보셨어요. 정말 우아하고 아름다우셨습니다. 와, 정말 잘 어울리세요. 그분이 진심으로 감탄하자 엄마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고 해요. 정말요? 이상하지 않아요? 전혀요. 정말 예뻐요. 그날 민수 아저씨는 엄마의 사진을 정말 많이 찍어드렸어요. 엄마도 처음에는 부끄러워하시다가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포즈까지 취하시더라고요. 경복궁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들을 보시면서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예쁠 수가 있었나? 정말 꿈 같아. 그리고 그분이 엄마를 위해 준비한 또 다른 깜짝 선물이 있었어요. 엄마가 좋아하실 만한 일본 음식을 직접 만들어서 가져오신 거였습니다. 에리코 씨, 고향 음식이 그리우실 것 같아서 일본 요리를 배워왔어요. 그분이 만든 오니기리와 된장국을 맛보신 엄마의 반응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민수 씨, 이걸 언제 배우셨어요? 에리코 씨를 위해서 유튜브를 보고 만들어 봤어요.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정말 맛있어요. 고마워요. 엄마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리는 걸 봤어요. 그날 밤 엄마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미카야, 민수 씨가 나를 위해 일본 요리까지 해주다니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을 줄 몰랐어. 한 달이 더 지났을 때. 엄마와 아저씨 사이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저씨가 엄마에게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에리코 씨, 제가 감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 에리코 씨를 좋아합니다. 정말 진심으로요. 그 순간 엄마는 깜짝 놀라셨어요. 민수 씨, 갑자기 무슨, 에리코 씨께서 일본으로 돌아가신다니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와 함께 한국에서 좋은 추억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엄마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민수 씨, 저는 너무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저는 에리코 씨의 모든 걸 좋아해요. 아저씨의 고백을 들으신 엄마는 한동안 말을 못 하셨어요. 그날 밤 엄마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미카야,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할까? 엄마 마음은 어떠세요? 솔직히, 민수 씨가 좋아.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을 만난 게 처음이야. 그럼 한국에서 새 출발하세요. 엄마는 며칠을 고민하시더니 결국 결심을 내리셨어요. 민수 씨, 저도 민수 씨를 좋아해요. 아저씨는 정말 기뻐하셨어요. 정말이세요, 에리코 씨? 네. 하지만 결혼은 신중하게 생각해 볼게요. 그 후 두 분은 본격적으로 교제를 시작하셨습니다. 엄마는 일본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 머물기로 결정하셨어요. 일본에 있는 친구들은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에리코야, 정신 차려. 한국 남자와 뭘 하겠다는 거야? 하지만 엄마는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나는 행복해. 처음으로 진짜 행복을 느끼고 있어. 몇 달 후 엄마와 그분과 정식으로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이었지만 두 분 모두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나 일본이 아니라 한국에서 살 거야. 엄마가 이렇게 선언하셨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엄마가 체면과 전통을 내려놓고 사랑과 가족을 선택하신 거였거든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어요. 하지만 정말 따뜻하고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습니다. 현우 씨 가족들도 모두 축하해 주셨고 동네 이웃들까지 와서 축복해 주셨어요. 에리코 씨, 정말 축하드려요. 민수 씨가 복 많이 받으셨어요. 에리코 씨, 한국에서 행복하게 사세요.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하셨어요. 결혼 후 엄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전에는 격식을 중요하게 여기셨는데 이제는 전통시장에서 아주머니들과 정겹게 대화를 나누시고 계세요. 이 고구마 정말 달아 보이네요. 아주머니, 이 배추 얼마예요? 엄마가 한국어로 능숙하게 장을 보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신기해요. 그리고 1년 후 정말 특별한 날이 찾아왔습니다. 아기의 첫 돌잔치 날이었어요. 온 가족이 함께 준비한 돌잔치에서 엄마는 정말 눈부신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우리 손주야, 돌 축하해. 엄마가 손주를 안고 계신 모습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어요. 돌잔치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엄마의 변화에 놀라셨어요. 일본 상류층 사회에서 늘 체면을 지키며 살던 엄마가 이제는 한국 아주머니들과 깔깔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거든요. 새아버지가 엄마의 손을 꼭 잡고 계신 모습도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정말 꿈만 같아. 한국에서 이렇게 행복할 줄 누가 알았겠어. 엄마의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국에서 엄마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편견과 체면에 얽매여 살던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지금도 엄마와 새아버지는 매일 손을 잡고 산책을 하시고 손주를 돌보며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세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면서 저는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사랑에는 정말로 국경이 없고 나이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깊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